그들은 알고 있어요. 정말 경매 터지겠구나. 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모든 것 부마켓 신소장입니다. 오늘은 건물 영상이 아닌 제가 직접 영상에 나왔는데요. 저희 부마켓은 이제 건물 영상뿐만 아니라 부동산에 필요한 법률, 세금, 그 외의 지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우리 사회를 힘들게 했던 전세 사기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전세 사기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들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마켓 첫 법률 지식 전세 사기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대한 분은 부동산 법률 전문가 이승태 법무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이승태 법무사입니다. 저는 검찰청에서 25년간 검찰 수사관으로 봉직하다가 이제 법무사 개업을 한 지가 5년 차 되어가고 있는, 열심히 하고 있는 열혈 법무사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전세 사기란 무엇일까요, 법무사님? 전세 사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다가 아파트보다는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통 자기 자본 없이 은행 대출이라든지 기타 사금융을 끌어다 써서 여러 채의 다가구를 갖다가 모두 다 전세 사기, 전세 계약을 하는 겁니다. 원래 통상적으로다가 보면은 이런 다가구 원투룸 주택들은 월세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통상적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부동산학 개론적으로도 뭐 봤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이거를 전체 하나의 다가구에 보통 보면 10에서 15 정도의 가구가 나옵니다. 예. 그러면 15가구 그 가구수 전체를 갖다가 다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액의 적지 않은 전세 보증금을 갖다가 1억에서 많게는 3억 가까이까지 그렇게 받아서 그 돈을 갖고 다가구의 신축 자금이라든지 그 공사 대금을 그런 그 전세금으로다가 돌려막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소유하고 있는 그런 다가구의 전세금을 또 돌려줘야 될 때 그런 것들을 갖다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원래 우리가 갯돈 사기에서 보면 계속 돌려막다가 결국엔 나중에는 만세 터지죠. 부르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비슷한 하나의 논리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저희가 이제 뭐 아파트도 있고 그리고 뭐 다세대도 있고요. 근데 보통 다가구가 가장 많이 터지잖아요. 예. 다가구에서 터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보면은 원래 그 다세대는 세대별로다가 구분되는 거잖아요. 아파트처럼. 맞습니다. 그래서 호실별로다가 구분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독립적인 하나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우리가 원투룸 보통 우리가 근린생활 주택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1층은 상가로다가 쓰고 예, 예. 2층에서 한 5층이나 3층 그 사이는 원투룸으로다가 해서 그런 가구들을 갖다가 전세로다가 다 받는 거죠. 예, 예. 예. 그러면은 보통 전세 사기를 하는 사람들의 보통 그 수법은 어떻게 될까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종의 여러 채의 다가구를 소유를 하면서 돌려막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다가구라고 하더라도 돌려줘야 될 전세 보증금이 10가구에서 15가구 정도 되잖아요. 예, 그런 맞습니다. 전세금을 계속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형태가 돌려막기. 예, 그리고 또 자기 자본 없이 다가구를 신축 내지 매입하는 것. 예, 모두가 다 은행 대출입니다. 예, 근데 예. 이 과정에서 특히 일부 이금융권에서 부당대출이라든지 또 대출에 대한 전세사기 대출이 문제가 돼서 일부 사건화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법무사님? 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범행의 타깃을 상대적으로 사회 경험이 일천한 신혼부부라든지 사회 초년생 신입사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피해자가 대부분입니다. 예, 예. 아무래도 세상 물정이나 이런 계약이나 이런 법적인 부분에 아무래도 미약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부 공인중개사와 그리고 또 임대인들의 말만 믿고서
그대로다가 다가구를 전세 계약을 해버리는 바람에 또 피해자 수가 상당수 늘어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일부 공인중개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특히 일부 공인중개사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이랑 또 임대인분들이랑 이제 이거를 이제 한 팀이 돼가지고 예. 임차인들을 속이는 부분인 거죠. 예, 예. 안타깝지만 보통 다가구는 일반적으로 한두 명의 공인중개사에게 전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중개 보수를 갖다가 조금 더, 얹어주면서, 이런 다가구의 어떤, 불특정한 어떤 일반적이지 않은 전세 계약 중개를 부탁을 하는 거죠. 아, 예. 그러면은 일단 극히 그 일부 공인중개사분들은 그 집에 대해서 확실히 시세를 알고 평가를 할 줄 알면서도 임차인들한테 그거를 속인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인 거죠. 예, 예. 아, 좀 좀 안타깝고, 대다수 선량한 공인중개사 분들은 진짜 대다수 성실하시고, 맞습니다. 그런 전제하에 또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일부 제가 경험한 어떤 수임 사례를 소개해 드리자면은,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자기들이 문제가 되면 타겟이 될 것을 알고서 사전에 특약사항에다가 예. 경매 실행 시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특약 명시해서 내용으로. 자기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죠. 예. 결국 그게 무엇을 반증하냐면 그냥 일반인들은 특히 사회초년생들은 그냥 이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다 기재하는 거야. 그냥 찍으면 돼. 이렇게 하고 여기에 도장을 찍게 하고 계약서에는 그리고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설득을 할 때는 경매대도 문제 없어. 수십억 나가니까 전세 충분히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한편으로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서면으로는 예. 말로는 그렇게 거짓말을 해서 임대인과 한패가 돼서 속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법무사님께서 수임받은 사건 중에 전세 사기 수임 사건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한번 그 사례를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수임한 사례가 100건 가까이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대전 선화동에서 일어난 그런 전세 사기건하고 그 다음에 전민동에서 일어난 전세 사기건들이 있는데 예. 공통점이 뭐냐면은 일부는 구속이 됐고요. 그리고 예. 또 일부 공인중개사들까지도 구속이 된 사례였었습니다. 대다수 피해자들이 연구원이었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이었고 또는 신혼부부였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세 보증금을 보존받을 수 있다고 문제가 돼도 충분히 보존받을 수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런 전세 보증금이 여러 가지 지금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전세 보증 계약을 친 피해자들이 다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는 그게 돌려막기 하다가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순간이 와요. 예. 또 전세 보증금 반환 시기가 또 비슷한 그런 가구 수가 겹친다던가 결국에는 누적되다가 돌려막기가 누적이 되다가 결국에는 한 번 터지면 도미노식으로 계속 터지는 거예요. 예. 한 가구를 못 돌려주게 되면 나머지 가구 또 한 다가구에서 문제가 나면 소유하고 있는 다른 다가구가 또 문제가 또 터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도미노식으로다가 전세 사기 피해가 급격하게 많아지는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보통 그렇게 임대인가 그리고 극히 일부의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한 팀을 이뤄가지고 누군가를 속일 때는 그들의 범행 수법이나 또 치밀한 또 범행 계획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만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반적인 전세 사기 범행의 수법을 보면은 나중에 경매가 될 때 자신의 어떤 배당금을 더욱더 이익을 갖다가 보존하기 위해서 지인들을 갖다가 허위의 임차인으로다가 등록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최우선 변제금 등 이런 부분을 더 신청을 해서 자기들의 어떤 그런 배당금을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다가 다수의 허위 임차인을 갖다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리고 의도적으로 국세를 체납을 합니다. 터뜨리기 직전서부터. 처음부터 국세를 체납을 해요. 처음부터.
마지막으로는 가장 악랄한 경우이고 교활한 어떤 범행 수법인데, 경매에 그들은 알고 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경매 터지겠구나. 응? 이제 대출 원리금도 계속 뭐 여러 번 누적이 됐으니까 은행에서도 이제 경매 진행한다는 예고 통지도 받고, 사실상 어느 정도 경매가 예상된 상황에서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지막까지 세입자들을 유인을 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해서 전세 보증금을 편취하는 그런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터질 걸 알면서도 끝까지 어떻게든 그들의 그 돈을 편취하기 위해서 너무 악랄한 수법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세 사기가 터지고 나서 현재 그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 그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이 많고 신혼부부,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이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약한 부분이 좀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형사 고소를 신속하게 하고 그 형사 고소를 첨부를 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센터에 전세 사기 피해자 접수를 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예. 전세 사기 피해자로 결정을 받게 되면은 뭐 금융 지원이라든지 주거 지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정책적인 혜택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그 주거지를 갖다가 국가에서 심지어 LH공사를 통해서 또 매입을 해서 장기 20년까지도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법적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접수를 해서 피해자 결정까지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전세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대부분이. 그렇죠. 그렇게 어렵게 대출을 받아서 전세 계약을 한 것인데 결국에는 대출에 대한 채무의 부담은 면책되지는 않아요. 예, 예. 어쨌든 사적인 채무 관계니까. 이게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은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직장을 다니고 계신 일정 소득이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젊은 분들이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소유의 거의 재산도 없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형사고소한 거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 접수한 이런 서류들을 첨부를 해서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는 겁니다. 예. 원래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회생 신청하고 이러면 좀 법원에서는 좀 불리하긴 해요. 근데 이게 나 범죄 피해자이고 전세 사기 피해자다라는 거를 서류를 첨부해서 소명을 하면 법원에서도 피해자들한테는 많이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피해자들이 임대인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왜냐면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세금은 그들한테 갔기 때문에. 근데 임대의 돈이 한 푼 없다고 하면, 뭐 배째라 하면요, 그러면은 뭐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변호사님? 뭐 형사고소까지 했으면 또 달리 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미 민사도 다 당연히 그 전에 다 했을 테고요. 이 사람들이 가장 악랄한 게 뭐냐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터뜨려 놓고 그 다음에 자기는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그렇게 이렇게 개인 파산을 했을 때는 이 사람을 파산을 하면 안 된다는 의견서를 적극적으로, 이 사람은 사기 범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면책을 주면 안 된다. 그쵸. 이런 의견서를 여러 피해 임차인들이 적극 개진을 하면 파산이 인용되기가 어렵겠죠. 피해자가 법을 악랄하게, 진짜 교묘하게 또 그렇게 사용한다 하면은 그 부분은 막아야 될 부분이 맞죠. 네. 이제 이 부분을 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전세 사기, 그거는 일단은 어떻게, 만약에 다가구 또 전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뭘 안 하면 최고 좋겠지만, 만약 한다고 하면 이것도 어떻게 방지를 해야 되는지 한번 그 방지법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장 좋은 방법이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다가구는 전세로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 저는 의뢰인들한테 꼭 이 말씀부터 드리거든요. 전세로 들어가야지 말아야 될 곳을 전세로 들어간 것부터가 첫 단추를 잘못 끼신 거다. 예. 전세는 전세로 가야 되는 거고요. 다가구는 월세로 가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께 가장 큰 추천은 다가구는 전세보다는 월세. 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진짜 뭐 다른 이유가 생겨서 꼭 전세를 가야 된다고 하면은 뭐 어떤 걸 확인을 해야 되는지 한번 그건 말씀해 주시겠어요? 또 전세가액을 적정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예. 사실은 1억 원 안팎이나 2억 원, 뭐 2억 원도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어느 정도 전세가액을 상대적으로 낮게 하신 분들도
많은 피해를 보았거든요. 예. 그리고 가급적이면 굳이 다가구를 갈 돈이 있으면 차라리 그럼 빌라로 가라. 다세대로. 네, 빌라로. 예.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는 그 다가구로 가기 전에 다가구에 대한 전입세대 열람서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네. 한번 그 부분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과 전입세대 열람을 갖다가 비교해서 보시면은 현재 나보다 선순위인 임차인들이 보증금이 얼마이고 몇 호실에 있는지를 갖다가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전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많이 터진 거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사건이 좀 안 터지기 위해서 진짜 저희가 많이 알고 또 이런 좋은 지식을 많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무사님,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지금 그 전세 사기에 피해를 받으신 분들한테 이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힘들고 어렵고 예, 또 사연들이 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또 지금 당장은 또 이렇게 피해가 있지만은 또 인생이라는 것이 또 세웅지마입니다. 또 비가 오면 또 땅이 더 굳건해지듯이 어렵지만은 또 지금 하고 계신 일들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시다 보면 또 언젠가 또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좀 믿습니다. 네, 힘을 내십시오. 전세 사기로 피해를 받으신 많은 분들은 용기 잃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상의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를 이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른 소재로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법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